자, 레치 회로와 플립플랍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치나 플립플랍은 메모리 소자예요. 기억 소자, 메모리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CMOS, 스태틱 CMOS로 이 레치하고 주로 레치 회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치 회로의 기본은 인버터 두 개를 서로 붙여놓은 게 레치 회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가 0이면은 얘가 1이고, 그럼 얘가 1이면은 다시 0이니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죠. 그리고 과도 상태에서는 포지티브 피드백이 되어 있다. 포지티브 피드백. 마이너스 게인, 인버터가 마이너스 게인이죠. 로우 프리퀀시 게인. 여기도 마이너스 게인. 포지티브 피드백이죠. 그래서 이건 속도가 매우 빠르다. 속도가 매우 빠르죠. 이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포지티브 피드백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래서 얘가 변할 때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변해요. 포지티브 피드백 동작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레치는 뭐 자물쇠, 우리가 이제 어떤 디지털 데이터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유지를, 파워만 가해주면은 계속 이 기억을, 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SRAM, 우리가 Static Random Access Memory의 기본 소자가 이 레치다. 플립플랍하고 다른 점은 이게 레치인데, 레치는 클락이 하이일 때는 다 통과시켜준다. 요 D 입력을 Q로 통과시켜주죠. 자, 클락이 하이일 때는 D의 변화를 Q로 통과시켜주고, 클락이 로우일 때는 그냥 이전 값을 유지하고 있죠. 요 Q가 요때 값을 유지를 하고 있고, 입력이 변해도 유지하고 있고, 하이가 되면 또 통과시켜주고, 여기 끝날 때 값을 그냥 Q로 유지하고 있고, 요게 레치죠. 레치는, 지금 요 레치는 포지티브 레벨 트리거드 레치죠. 포지티브 레벨 트리거드. 플립플랍이, 클락이 하이면은 이게 통과시켜 준다는 말이죠. 근데 플립플랍은 HS의 값만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이 클락의 HS의 D 값만 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죠. 클락이 하이라도 이거 변해도 안 바뀌죠. H 값만 가져간다. 여기도 요 클락의 H 값이 로우로 바뀌어 있죠. 오로지 클락 H에서의 데이터 값만 채가니까 상당히 편리해요. 속도가 근데 레치가 조금 빠르죠. 훨씬 빠르죠. 플립플랍은 레치 두 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랍이, 지금 금방 플립플랍이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이었어요. 그러니까 클락의 엣지에서의 데이터 값을 자기가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치 두 개를 이렇게 달아 놓으면은, 자, 클락이 있고, 얘가 레치예요. 레치 1. 그래서 얘는 로우일 때, 그러니까 네거티브 레벨 트리거예요. 네거티브 레벨. 클락이 0일 때 통과시켜 주는 거죠. 레치다. 요 다음에 요 Q를 데이터에 물리는데, 포지티브 레벨 트리거들 레치에 딱 물어 놓으면은 얘가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랍이 돼요. 포지티브 레벨 트리거드. 그래서 자,
지금 요걸 어떻게 요 동작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요. 요 똑같이 해놨죠. 자, 네거티브 레벨 트리거 레치 L1에다가 포지티브 레벨 트리거 레치 L2를 주면은 플립플랍이 되는데, 자, 요 Q1하고 여기 Q2라 그러면은 지금 데이터 입력이 이렇게 막 변하고 있을 때 막 변했다. 얘가 데이터 입력이에요. 자, 그런데 클락이 이 파이가 클락이군요. 얘는 0일 때만 통과시켜주죠. 클락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다 칩시다. 이 클락이다. 그러면은 Q1은 어떻게 되냐면은 0일 때는 다 통과시켜줘. 0일 때는 다 통과시켜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하죠. 요 하이일 때는 통과를 안 시켜줘요. Q1은.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갖고 있던 값을 유지를 해요. 또 0이면 또 통과시켜줘. 그리고 여기서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값을 유지를 하고 또 통과시켜주고 0일 때는 통과시켜주죠. L1이. 요 L2는 포지티브일 때만 통과시켜주죠. 클락이 하이일 때만. 그래서 자기 Q1을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클락이 하이일 때만 통과시켜주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입력이 있었다 쳐요. undetermined. 여기는 하이일 때 Q1이 하이니까 자기가 하이예요. 하이. 그 다음에 low일 때는 통과를 안 시켜주죠. 그냥 갖고 있어. 그냥 클락이 low일 때는 자기는 통과 안 시켜주고, 얘는 클락이 하이일 때는 봤더니 0이구나 Q1이. 자기가 0을 가져가고 이렇게 쭉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Q2를 보면은 결국 요 클락의 라이징 에지에서의 D 값이 지금 Q2에 딱 캡처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클락의 라이징 에지의 요 값이 여기에 캡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레벨 트리거 레치 다음에 포지티브 레벨 트리거 레치를 쓰면은 이게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이 된다. 이걸 이름하여 메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랍이라고 그러죠. 앞에 게 메스터다. 자, SR 레치, 레치의 다른 종류죠. 요런 레치가 있죠. 요 레치는 아마 여러분 따져보면 될 거예요. 따져보면은, 자, 얘가 0이 되면은 얘가 1이 돼버리죠. 그걸 셋바라고 한다. S바가 0이 되면은, 리셋바가 0이 되면은 얘가 0이 돼버리죠. 리셋 시켜버리죠. 둘 다 00이 되면은 undetermined. 그러니까 얘는 S바, R바가 둘 다 00은 안 해준다. 둘 다 11이면은 키바죠. 옛날 값을 키바고, Q가 QM 마이너스. 얘는 셋이니까, 얘는 리셋이니까, 이렇게 되죠. 낸드 SRH도 있고, 노아 SRH도 있는데, 노아 SRH는 이거 셋이 1이 되면은 얘가 Q가 1이 되죠. 얘는 둘 다 11이 되면 안 되고, 얘는 옛날 값을 킵하고 리셋, 셋 이렇게 되죠. 요 딜레이 타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셋 리셋이 00에 있다가 00에 있으면 옛날 값을 킵하고 있었죠. 그래서 옛날 값이 지금 01이라고 칩시다. Q가 1, Q가 0이네. 1. 이전에 둘 다 00이었죠. 00이 아니구나. sorry. 01이구나. 리셋이 1이었죠. 리셋이 1이니까 Q가 0 되는 거 맞겠죠. 리셋이 1이니까 Q가 0, 얘가 1, 그러니까 리셋이 1이죠. 얘가 0이면은 지금 보면은 요 0하고 요 0하고는 돼서 이게 1이 되죠. 노아 게이트. 그 다음에 1이 왔으니까
얘가 0이 되고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가 갑자기 셋이 1이 돼버렸어요. 셋이 1로 바뀌고 리셋은 0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셋이 1이 됐으니까 얘가 들어서 지금 0이지만 아직 데이터 안 바뀌었는데 0, 1이 만나서 0, 1이 만나면 1이 되죠. 그러면 얘가 0으로 바뀌고 다시 요게 0으로 바뀐 게 다시 여기 돌아오면 0, 0이니까 얘가 1로 바뀌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보면은 지금 그 탁 바뀌면은 큐바가 먼저 바뀌죠. 큐바가 0으로 바뀌고 큐바의 바뀌는 게 게이트 4의 동작을 통해서 Q가 1로 바뀐다. 따라서 요 G3 게이트 딜레이, G4 게이트 딜레이 두 게이트 딜레이를 거쳐야 다음 상태로 바뀐다. 자, 우리가 흔히 쓰는 D타입을 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라이브러리 같은 데 많이 쓰는 스태틱 CMOS 래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CMOS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쓰죠. 자, NMOS하고 PMOS 병렬로 해놓고 한쪽에 클락 파이가 있고 한쪽에는 파이바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거꾸로 여기 NMOS죠. NMOS 쪽에 파이바 거꾸로 돼 있다. PMOS 쪽에 파이가 있죠. 자, 그래서 파이가 하이일 때, 클락이 하이일 때는 이쪽 NMOS가 온 되겠죠. 하이니까 이쪽 PMOS도 온 되겠죠. 왜냐하면 파이바가 제로니까. 그래서 이쪽은 온 데가 D가 이 인버터에 물리고 그래서 이게 D바로 바뀌겠죠. 그 다음 이 인버터에 의해서 얘는 다시 D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트랜스미션 게이트는 NMOS가 0V라서 끊어졌고 PMOS도 1이니까 끊어졌죠. 이쪽은 끊어졌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D하고 D바니까 포지티브 레벨 트리거드 레치가 돼 있죠. D가 Q하고 Q바로 프리패스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파이가 만약에 뒤바뀌어버리면 파이가 0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끊어지고 이게 ON 되겠죠. 그러면 자기는 이 크로스 카플드 인버터가 돼가 I2, I1이 서로 물고 물리고 있죠. 그래서 이전 데이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Q는 그 이전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겠죠. Q에는 QM-1. 다음 이 바뀔 때까지 유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레치 동작을 한다. 자, 베이식 레치 오퍼레이션을 보면은 요 크로스 카플드 인버터죠. 자, V1, V2가 있었다. 요 인버터 I1은 V2가 V1을 제어하는 거죠. 컨트롤 한다. 컨트롤. 요 인버터 I2는 V1 입력이 V2 출력을 컨트롤 한다. 그래서 서로 이제 물고 물리는 관계로 저 디지털로 이쪽이 0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죠. 반대 상태도 그냥 유지할 수 있죠. 이쪽이 1이면은 이쪽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 두 상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요 인버터의 특성을 보면은 자, 인버터의 DC 전달 함수가 예를 들어 I1을 보면은 V2에 대해서 V1을 먼저 그렸네. 이거 보면 I2를 따져봐요. I2는 지난번에 우리가 말한 그 인버터 DC 전달 함수가 이렇게 되겠죠. I2 V1이 변하면은 I2 동작에 위해서 V2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I1 입장을 딱 따져보면은 I1 입장에는 V2가 변하면 여기 0에서 VDD죠. V2가 변하면은 V1이 바뀐다는 거죠. I1은 예를 들어 V2가 0이면은 V1은 VDD예요.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V2가 이렇게 증가하면은 V2가 증가하면은 V1이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칭적인 이 DC 전달 함수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로직 스레시홀드가 되겠죠. 요 전압이 로직 스레시홀드다. 인버터 두 개가 같게 만드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V2, V1 중에서 만나는 점이 3개이므로 동작점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동작점은 메타스테이블, 불안정하다. 메타. 불안정하죠, 불안정. 불안정한 동작점이다. 불안정한 동작점. 불안정한 동작점이다. 그래서 얘가 왜 불안하냐 그걸 따져보면요,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동작점에서 무슨 노이즈가 와서 이 V1이 약간 변해버렸어요. V1이 약간 증가했다. 플러스가 됐어. 그러면 V1이 증가하면은 얘는 I2의 특성을 따라서, 얘가 I2거든요. I2의 특성을 따라서 V2가 정해지죠. I2의 특성을 따라서 요 동작점이 있던 게 V2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변해버리죠. 요 동작점에서는 V2가 여기였거든요. 근데 V1이 약간 플러스가 되면은 I2 특성 곡선에 따라서 V2가 크게 감소한다. V2가 이렇게 감소하면은 이 I1의 특성 곡선에 따라서 V1이 다시 정해지죠. 그럼 I1 특성 곡선이 이거였죠. 얘가 I1 특성 곡선이잖아요. 그죠? I1의 특성 곡선에 따라서 V1이 다시 이만큼 가버리죠. 그래서 저 점에서는 안 있고서는 이쪽으로 와버리죠. VI가 약간만 플러스가 되면은 포지티브 피드백 동작이 일어나서 동작점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버린다. VI가 약간만 마이너스가 되면 동작점이 이쪽으로 가버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동작점이나 이쪽 동작점은 안정된 동작점이에요. 얘가 왜 안정이 된다 그러냐면요. 자, 여기서 같은 식으로 VI에 약간 플러스 전압이 인가되었어요. V1에. 그러면 V1에 플러스 전압이 인가되면은 V1 특성에 의해서 I2 특성을 따라서 V2가 정해지죠. I2를 딱 갔더니 I2 특성에 따라서 V1이 요만큼 갔죠. 동작점이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변했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new V2, VDD보다 약간 작죠. new V2에 따라서 V1은 어떻게 되냐, I1을 따라가야죠. I1은 얘가 I1이니까 I1에 따졌더니 다시 I1에서 따져본 V1은 이렇게 감소해 버렸죠. 노이즈가 약간 증가하다가 도로 돌아와 버렸어. 몇 번 더 하면 이 제자리로 가버려요. 따라서 양쪽은 안정된 동작점, 가운데는 불안정한 동작점이 되죠. 자, 우리가 그 셋업 타임, 홀드 타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셋업 타임에 대해서 셋업 타임 그건 참 다음에 하고요. 우선 이 크로스 카플드 레치의 기본 동작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가정하기를 얘가 아까 그 메타스테이블한 동작점 부근에 있었다 그래요. 메타스테이블한 동작점이 어디 있었나요? 지금 V1, V2가 있었다면은 V2, V1 하면은 그래서 메타스테이블한 동작점은 이런 DC 전달 특성하고 I1, I2의 DC 전달 특성이 이렇게 되니까 요 가운데 점에 이제 동작점이 있었다는 거죠. 요 동작점이 있었다. 요 동작점은 로직 스레시홀드다. 이 인버터의 로직 스레시홀드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얘가 어떤 로직 스레이숄드 부분에서 어떤 스몰 시그널 V1 초기 조건이 스몰 시그널 V1 제로라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로직 스레이숄드 더하기 스몰 시그널 V2 제로 초기 조건이에요. 초기 조건. 이렇게 하면 어떤 변동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얘는 t 이꼴 제로에서의 어떤 AC 값이에요. t 이꼴 제로. 요건 DC 동작점 값이고. 그래서 여기 있으면 잘 안 붙어 있고 빠져나가 버렸다 그러죠. 불안정해가지고. 메타스테이블 포인트가 돼서. 그래서 그게 우리가 식으로 풀어보면은 이걸 PMOS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버터의 예를 들어 V1 소신호를 V1이라 그러고 얘를 소신호를 V2라 그러면 위에 인버터죠. 얘 인버터. 그러면 얘는 GMN 더하기 GMP의 어떤 V1 곱하기 여기 R로 그 다음에 여기에 캡이 있겠죠. C 저기 C도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파라시티 캡.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으므로 지금 우리가 소신호 등가이로를 그리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소신호 V1 출발점은 그 로직 스레이숄드 부분. 캡이 대칭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소신호 등가이로를 그리면은 그 GM을 둘 다 합쳐서 그냥 여기 그거라 그래요. 여기 N모스, P모스 GM을 합쳤다 그래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초기 조건, 아까 그 로직 스레이숄드 얘의 AC 초기 조건이 V1 제로라면은 그 V1 제로를 요 캐패시터 여기다가 직렬 전압으로 이렇게 달면 돼요. 직렬 전압으로 얘가 V1 제로죠. V2구나. V2 제로. 이쪽은 V1 제로. C. 그래서 이 해석을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R호는 무한대라 가정하면은 우리가 식이 좀 간단하게 비교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초기 조건을 여기 놀턴 등가이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캐패시터 초기 조건을 SCVO 그렇죠. 요걸 초기 조건을 바꿔봐요. 뭐 V10 뭐 UT 뭐 이런 건데 지금 요걸 우리가 놀턴 등가이로로 하면은 여기 SC죠. 에드미턴스. 이 카런 소스로 대체하면 풀기가 편리해요. 왜냐면 이 카런 소스하고 요 카런 소스가 있어서 풀기가 편리해요. R호는 무한대고.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자 GMV2 소신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카런 소스가 SCV10 초기 조건이에요. 캐패시터. 그 다음에 여기도 캐패시터 C가 있고 똑같이 여기 이제 V1이죠. 그 다음 V2. 그러면 SCV20 초기 조건 GM 같은 GM이다. 그지? V1. 그러면 여기서 이제 V1은 뭐냐 하면은 SCV는 1 어떻게 되죠?
GM V2 빼기네. 플러스 SC V10 상수죠. 초기 조건. 그 다음에 V2 SC 분의 1 마이너스 GM V1 플러스 SC V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식을 싹 풀어보면요. 지금 요게 이제 나중에 어떤 그게 될 거예요. 요거 라플라스 변환으로 이렇게 다 바꿀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으로 딱 바꿔가지고 열심히 풀어보면은 지금 대체로 이런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한쪽 V1t는 초기 조건이 디퍼렌셜 타임 도메인까지 다 바꿔 놓으면은 디퍼렌셜 모드는 익스포넨셜이 그로잉하고 커먼 모드는 익스포넨셜이 디케잉 한다. 결국 이쪽은 0이 돼버리고 위에 것만 자꾸 커지죠. 리제너레이션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유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풀어가 타임 도메인으로 돌아바꿔 놓으면은. 그래서 아마 t 이퀄 0를 해도 이니셜 컨디션도 맞아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케잉 텀은 관심이 없고 GM 오브 C에 따라서 포지티브 피드백 때문에 이렇게 생겨났죠. 빠른 속도로 데이터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마 그걸 따라가 보면은 그걸 구할 수, 여기는 arrow까지 붙여놨네. 따라가면 구할 수 있어. arrow를 무한대로 하면 결국 같은 식이 나와요.